카카오페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카오페이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1분기 영업이익 3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신호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장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결제 수수료 상승? 아닙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1분기에 매출 1,001억 원,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투자보험 플랫폼 사업까지 포함하면 카카오페이는 이제 결제사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모두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익성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단순 수익성 개선을 넘어 다음 성장의 출발선에 선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째, 1분기 역대급 실적으로 수익성 모멘텀이 확정되었다는 것. 둘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결제 송금 허브로 정착하면서 3대 수익 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셋째, 실적과 테마가 동시에 작동할 때 밸류 레버리지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처음 상장했을 때 적자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거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504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실 해소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업 구조 자체가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확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 흑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익이 나올 기초 체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1분기에 얼마나 했는지 보면 현재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매출 1,001억 원, 영업이익 236억 원입니다. 전체 영업이익 322억 원 중에 증권 부문이 73%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4천만 이상의 가입자 기반에서 투자보험 자산관리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의 위력이 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4천만 사용자와 120만 가맹점이 모두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생태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통 카드 결제의 수수료율은 0.5에서 1.5%지만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는 0.1%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사용자 기준이고 거래량은 오히려 폭증한다는 거거든요. 거래량 증가폭이 수수료율 감소폭을 압도하면 절대적 수익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위력은 해외 송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존 해외 송금은 수수료만 2에서 5%, 시간도 2에서 3일 걸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이고 수수료는 0.1% 이하입니다. 카카오페이가 4천만 국내 사용자에서 나온 해외 송금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예 다른 규모의 수익이 됩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같은 신흥국으로의 송금은 이미 카카오의 확장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전략의 골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WM 수익이 현재 밸류에이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을 카카오페이가 WM으로 운영한다면 전통은행 WM의 최소 자산 기준은 1억 원대지만 디지털 WM은 100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사용자 중 단 10%만 WM을 쓴다면 400만 명의 자산 관리 수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카카오페이 현재 실적에는 아직 거의 반영되지 않은 미래 수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얼마나 극적으로 개선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대, 당기 순이익률도 10%대에 올라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카카오페이가 더 이상 성장 초기 단계의 손실 기업이 아니라 성숙한 수익 기업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는 성장하는 모든 추가 매출이 거의 대부분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런 체질 개선은 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결제사가 아닌 카카오페이여야 할까요? 레이스로 치면 카카오페이는 이미 1등이면서
동시에 트랙을 다시 그리는 중입니다. 4천만 가입자와 120만 가맹점이라는 기반은 다른 결제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듭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되면 이 4천만 사용자가 모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처가 되는 거거든요. 신규 진입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미 갖춘 인프라에 스테이블 코인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구조적 우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게 예정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화 일정이 지연되겠죠.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발현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수익이 늦춰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이미 1분기 실적으로 수익성 모멘텀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연이 있어도 기존 결제 증권 투자 사업의 성장만으로도 충분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체질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경쟁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잘 나가니까 다른 결제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 텐데 그럼 수익 잠식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트워크 효과와 선점 우위입니다. 4천만 사용자가 이미 카카오페이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데 엄청난 전환 비용이 생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가장 편한 곳에서 거래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 관성의 힘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카카오페이가 1분기에 영업이익 322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 모멘텀을 완성했다는 것. 둘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되면 결제 송금 WM이라는 3대 수익 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셋째,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익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페이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분기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지속되는 추세인지 확인하는 지점이거든요. 2분기에도 영업이익 25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 반기 기준 600억 원대의 이익이 쌓이면서 연간 실적의 가시성이 확 높아집니다. 둘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일정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시점입니다. 규제 로드맵이 나오면 테마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거든요.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